지금 우리가 가는 곳이 이제, 감옥 공동묘지. 예, 이제 안중근 의사님의 어리서려 있는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그 유해가 묻힌 것으로 추정되는 묘지입니다. 예, 모든 대부분의 연구 자료가 리순 감옥의 묘지를 추정하고 있어요. 이제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가봅시다. 여담입니다만은 안중근 의사님 유해는 제가 볼 때는 그 일본이 그때 당시 그 이등방문에 대한 그 여러 같은 그런 그 말하자면은 그게 있었어요. 그 메이지 유신을 주도하고 일본 근대화를 그 이룬 그런 어떤 걸출한 그 일본의 영웅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일거에 참 그 저격당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고 너무너무 아까 말했죠. 그 제국주의를 완성시키는 열차에 기관이 떨어져 나가버린 거야. 그렇잖아요? 이등방문이가 끌고 나갔으니까. 근데 그 기관이 없는 열차는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정도로 일본이 그런 그 어려운 상황을 대면서 아는 사람에 대한 적개심이 어마어마했다. 그러니까 지바도시지 같은 헌병도 아는 사람을 자기가 그냥 강력하게 미워하는 시에네. 그렇게 미워하는. 묘지는 또 다른 곳에 이렇게. 그렇죠. 공동묘지 뒤쪽에 있죠. 뒤쪽으로 가야 되구나. 그리고 지난번 2004년? 2006년인지 여기에서 한번 그 발굴 작업을 했어요. 2005년에 남북한 그 공동유해 발굴 남북한 공동위원회가 구성됐거든요. 그때 이제 남쪽 대표로 이제 같이 참여를 하고 북한에서도 그렇게 한 6, 7명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만나서 여기서 회의를 했죠. 자, 감옥. 저 이제 갑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여기 감옥의 모습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리순 감옥입니다. 가는 길인 것 같은데. 좀 휑하네요. 여기 이건 뭐지? 이거 원래 여기가 다 공동묘지였는데 여기 다 아파트를 지어버렸다네. 원래 다 공동묘지였대요, 여기. 2006년에 발굴 작업이 있었다는데, 잠깐만, 이거 산으로 들어가면 이거 방송이 되려나?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기하게 되네. 중국 인터넷 언제 이렇게 깔아놨지? 그렇죠. 사실 그 절차상으로 봤을 때도 가족한테 인도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인도 하나 아직은 방송이 됩니다. 아직은 방송이 돼요. 자, 여기 여신감옥 공동묘지라고. 다른 사람하고 못 찾아봅니다. 그러네. 잠깐만요, 여러분. 책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 바로 그 표지석입니다. 여기에 이제 리순 감옥에 거기서 이제 사형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쪽에 묻혀지는데, 우리 감옥에서는 보지 못했는데, 그 매장되는 방법이 상당히 처참하고, 오랫동안 고통을 줍니다. 치욕이에요. 평생 일어나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목을 교수형을 당하고 통에 떨어져요. 동그란 통이 있어요. 거기 이렇게 탁 앉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로 끌고 가서 그 통을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 남아있는 유해들은 평생 쉬지도 못해요. 그렇게 발굴이 됐어요. 여신 감옥 구지 묘지입니다. 그런데 안이사님은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 기록에 안이사님은 형을 집행한 다음에 바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침관을 만들어서 공동묘지에 매장했다까지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건 많이 생각해 볼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이 조금 많이 필요해요, 사실. 그런데 이 공동묘지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전에
1991년도에 그 종합 한국의 저 유력 신문 지상을 통해서 안중근 의사님 여순 순국 그 유적지 성역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캠페인으로 해가지고 국민 성금을 모았어요. 그때 당시 세계일보사라고 하는 신문사에서 1990년 10월 27일부터 10월 26일 날 안 의사님 거사일이니까 27일부터 1991년 10월 30일까지 한 1년 정도를 매일 안중근 의사 관련 기사를 내면서 국민성금을 모금했어요. 그래서 한 40만 건, 그러니까 뭐 어느 초등학교 하면 그 초등학교가 한 건이 되는 거예요. 학생 전체가 아니고. 그럼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걷어가지고 뭐 2,000원, 3,000원씩 내가지고 뭐 몇십만 원이 되든지 몇백만 원이 되면은 무슨 초등학교 일동해갖고 내잖아요. 그게 한 건입니다. 그런 건수로 해서 47만 건. 와.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뭐 현직 대통령이 그때 당시 91년도니까 김영삼 대통령인가 그랬을 거예요. 대통령에서부터 전현직 대통령, 총리들, 뭐 장관들, 그다음에 현직 그 장관들도 전부 금일보험들을 다 냈어요. 그렇게 해서 대통령부터 유치원생까지 모두 참여를 한 그런 국민성금을 모아서 1993년 11월 1일 날 지금 제가 몸담고 있는 여순 순국선열 기념재단이 설립됐어요. 그 국민성금으로 기본 자산을 해서 그 법인이 공익법인이 설립됐고, 이 법인은 처음에는 지금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당시 공보처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공보처. 신문사라든지 방송사 이런 것들을 주로 그 관장하는 국가부서인데, 공보처 산하에, 왜냐하면 세계일보사가 주축이 돼서 모금을 해서 만든 공익법인이니까 공보처에 등록을 했는데, 공보처가 없어지면서 국가보훈처로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는 국가보훈처 산하 국가공익법인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성금으로 만들어진 그 재단법인이니까. 그래서 이제 재단법인이 성립되고, 재단법인의 성립 목적은 말하자면은 안중근 의사님께서 돌아가신 중국 여순에 있는 안중근 의사 관련 유물, 유적, 그 다음에 관련 모든 자료 이런 것들을 수집, 발굴, 그리고 보존, 그렇게 해서 안 의사님의 정신과 의를 선양하고 길이 보존하는 그런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이 여순 순국선열 기념재단인데요. 그때 당시 재단이 성립되고 바로 가장 우리가 계획했던 것은 안중근 의사님에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해서 그때 당시 계획 세운 게 뭐냐면은 여순 감옥 공동묘지 전체를 우리가 매입하는 겁니다. 이게 5만 5천 평방미터예요. 그러니까 한 2만 평이 좀 안 되죠. 그것을 사실 중국 정부로부터 우리가 샀습니다. 그때 당시 재단 명의로 사가지고, 이 중국은 우리는 등기를 하지 않습니까? 중국은 홍선을 그립니다. 홍선. 빨간 선으로 딱 해서 해줬는데, 그때 당시는 지금 이런 아파트가 없었어요. 저 입구에서부터 전부 공동묘지였거든요. 이 도미가 좀 아파트가 많아요. 전부 그때 당시 홍선으로 쳐졌어요. 처음부터 제가 관여를 했으니까요. 이 55만 평방미터를 사고 5만 5천 평방미터를 사고 여기에다가 여기를 안중근 평화공원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왜냐면 유해를 못 찾으니까. 그리고 공동묘지에 묻혔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유해가 그래서 여기다가 유령탑을 세우고, 그 다음에 주요하게는 목표를 학생들 수학여행지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유소스텔을 지으려고 그랬어요. 유소스텔을 짓고, 그 다음에 유령탑을 세우고 공원을 조성해서 여기를 평화공원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 했는데, 그때만 해도 여순이 미개방 지역입니다. 한국 세계일보사가 그걸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중국 대사관에서 중국 정부에 보고가 돼가지고 중국 중앙정부에서 여기에 당 서기를 좌천시켰습니다. 미개방 지역, 외국인 못 들어오는 곳에 이런 땅을 팔았느냐. 그래갖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중국은 그냥 뭐 바로 그냥 좌천시켜버리네. 중국 관리들이 계속 접촉을 하면서 친해졌는데, 그분들이 나한테 아주 사정을 했어요. 이걸 좀 다시 원상 해약해달라. 그래서 그때 당시 계약금을 20만 불 걸었거든요. 전체를 100만 불에 계약을 했어요. 55만 5천 평방미터를. 100만 불. 그런데 그때 계약금을 20만 불 줬어요. 근데 계약금을 100% 돌려주고 법정 이자를
지불해주더라고. 법정이자요? 몇 네. 프로요? 모르지 뭐 그때 당시 법정이자 조금이잖아요. 그럼요. 이자까지 해서 다 돌려받았는데 예. 대중국 사업을 투자해가지고 원금 돌려받은 사례도 없지만 여기서 이제 이자까지 또, 받은 이제 나온다. 유일한 사람이 유일한 사람입니다. 우리 여수시장 기흥대장입니다. 예, 유일한 분입니다. 사실 초기에 중국 그 이런 천진에서 뒷이야기 재밌잖아. 현대건설이나 이런 그 우리나라 굴재 재벌들이 아. 계약했다가 계약금 날리는데 수두룩해요. 근데 원금 이자까지 받아낸 사람은 전데 저는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은 조금 맺히신 게 있으셔. 지금 눈빛에서 읽혀져요. 선생님 눈빛에서. 그때 당시 사실 지금 우리 선생님 아시다시피 여기를 공원으로 만들고 우리 계획대로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그게 여기 지금 아쉬움이 저는 너무 큰데 그 저기 법정 이자 때문에 지금 그 아쉬움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법정 이자 때문에. 여기가 만약에 공원으로 조성되고 이정탑 세우고 아사님 그 추목 건물도 하나 세우고 그다음에 유스호스텔이 세워졌다. 그럼 오늘 저녁에 우리 여기서 자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게 2006년 정도에 여기가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이 됐어요. 여순이. 비로소 이제 개방이 러일 전쟁 이후에 여기에서 워낙 전쟁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아까 만충묘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외국 사람은 절대 이 여순에 못 들어온다. 여기 하나의 그러니까 그런 근대사의 성지예요. 네, 성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중국에서. 근대사 성지. 진짜. 그런데 외국 사람이 와서 무슨 계약을 하고 뭐 해갖고 그 서기가 좌천됐는데 정말 그 서기 아쉽네요, 이름도 진짜. 있고 아쉽네요, 지금 진짜 얼마 전에 아쉽네요. 퇴직을 했어요. 거기. 정말 아쉽네요. 그런 그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령탑하고 부지를 매입했으면 꾸준히 발굴 사업도 이렇게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지. 발굴 사업도 발굴 사업이지만 일단 이 전체가 성역화되니까. 성역화되면 아는 사람이 묘지가 이게 다 되는 거잖아요. 그 얼마나 좋은 일인데 전체가 묘지가 그게 안 돼. 되면서 그래서 지금도 묘지일 수가 있는. 내가 이제 여순 그 시정부에 늘 건의를 하거든요. 여기를 정말 외국 분들이 많이 오게 하려면 공원으로 빨리 조성하자. 필요하다면 우리도 뭐 투자 유치도 하고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자고 말만 하고 약간이라도 하나 세우면 안 됩니까? 약간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정치적으로. 이거 정말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 대련 이 만주 지역은 일본의 힘이 제일 셉니다. 일본 기업이 대련의 일본 다 장하고 기업이 있어요. 맞아. 엄청 많이 있어요. 대련의 일본 기업 왜 그 장난 아니에요. 사람들이 또 왜 왔을까? 우리나라는 저기 청도 쪽에 엄청 많이 있지만 청도 가면 우리 한국 사람들 말벌이 막 섭니다. 근데 여기서는 한국보다는 일본이 있어요. 돈은 언제나 그래서, 출처가 있네요. 출처가 분명하네요. 대련 기업이 여기 그렇게 많으면 대련 돈이 여기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로비가 들어와서 사실 대련이란다. 오늘도 일본. 우리 2층 대법정에서 그 학생들하고 전부 와서 이제 거기서 비디오를 보고 그다음에 그 특강도 하기로 했거든요. 며칠 전에 그렇게 정치적인 그 행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또 그것도 그 일본 회사에서 또 있네요. 여기서 의심이 충분히 의심이 되네요. 일본 회사에서 의견을 말 넣은 거야.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라고. 휴무가 웬 말입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저 식당에서 그냥 밥 먹으면서 그 보고 그랬는데 아무튼 여기가 상당히 그런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대련은 일본 함부로 기업이에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지금 안산님 유지에 찾는 게 최고의 목표인데 그러면 선생님 그 안위가 좀 걱정이 됩니다. 괜찮습니다. 괜찮답니다. 네, 우리 선생님 ቍ꿋하게 이 그래서 자리에 여기가 이 자리를 참 잡고 정말로 계십니다. 초기에는 그래서 난 여기만 다녔어요. 이 산만 계속 돌아다니고 저 위에 과수원도 있었고 여기도 전부 산이었어요. 그때 당시 여기 아파트 없었어요. 최근에 생긴 겁니다. 네, 아파트 생기고 이거. 그때가 1996년부터니까. 이게 이렇게 확장 안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점점 밀려 들어오는 그런데 거예요. 다행히 중국 정부에서 여기를 문물 보호 지역으로 선포를 했어요. 막았네요. 네, 그래서 문물 보호. 더는 보호 못 들어올 지역. 거예요. 그러나 돈 그러나 들어오면 몰라요.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돈의 힘은 몰라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05년도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그 유해발굴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발굴한 현장이 감옥 뒤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는 그 우리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아파트를 다 지어버렸어요. 발굴했으니까 명분이 생긴 거지. 팠는데 안 나왔다. 그 전에부터 그럼 지은 거죠.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짓기 전에 먼저 우리가 발굴을 한번 했죠. 중국 정부의 승인을 근데 받아서. 안 나오니까 바로 아파트 쓰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발굴 하는 그 고고학으로는 그 충북대에 있는 박선주 교수가 박선주 교수님이 왔다 가셨습니다. 그때 이제 저기 단장이 돼서 발굴했는데 큰 난사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유해는 지금 현재 정말 최고의 그 어떤 그 제일 목표로 삼고 있지만 아직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이 일본 공개죠?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자료가 없을 수가 자료 없어요. 공개. 자료 공개. 그런데 그 자료를 안 내놓고 있어요. 제가 일본에 굉장히 좀 이렇게 선망하는 그게 뭐냐면 철저한 기록 정신이에요. 그렇죠. 일본은 철저하게 기록해서 후손에게 가지고 남겨줍니다. 있다니까. 근데 안 내놓네. 그것도 어떤 일반 분이 아니고 일본의 최고 지도자가 연루된 사건의 그 처리 결과가 자료가 없다는 건 말이야. 있어요. 있지만 있는데 내놓지 못하고. 모르쇠죠, 모르쇠. 그 자료가 나와야만이 가장 정확하게 유해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지금 우리가 가장 자료가 크게 얘기할 시점이 아닌가. 가십시오.